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인데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야 마땅할 사람이 야당 대표랍시고 국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되었던 기본소득과 관련한 것이었고요.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벌이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를 언급했습니다. 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과 동시에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말했고, 요즘 여야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공세도 있었는데 제1야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이 오늘 언급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본소득입니다. 사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것이었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바로 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란이 심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주장은 이재명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내선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꼽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실제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달 당 강령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당내 의원들의 반대로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고요. 이재명 자신 또한 지난달 인천 지역 당원 지지자와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보편적 기본소득의 본격 논의는 이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폄훼되면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오늘 또 왜 기본소득을 꺼내들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재차 주장하면서 어떤 뚝심의 이재명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제날 이재명이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고 발언한 것에 비춰보면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혀집니다. 또 최근 고물가 고환율로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으로 민심을 파고들려는 그런 전략도 엿보이는데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여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은 전국민 기본소득을 공식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집권하면 임기 안에 모든 국민에게 해마다 100만 원을 나눠주되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 원씩을 기본소득 명목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야권은 물론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예비후보 등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경쟁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비판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한 가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게 바로 다수의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 즉 꽁돈을 주겠습니다라는 사탕 발림에 현혹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이 사탕 발림에 넘어갔더라면 지금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었겠죠.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접근 방법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대표적인 극단적 포퓰리즘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원래의 기본소득 개념은요,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용돈을 나눠주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변이 있지만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늘려서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립, 자활을 유도하자는 게 바로 기본소득의 진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실례를 들어서 첨언을 드리자면 효과가 정말 미미했던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드러난 숱한 문제점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전국민 재난지원금, 물론 정말 눈꽃만큼 짭짤하다 이렇게 여기셨던 분들은 계실 테지만 이게 여러분의 삶의 질을 정말 높였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단박에 나오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본소득의 대못을 박아놓으면 수십 년간 미래 세대의 고통을 안기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정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기본소득보다는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병폐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 그리고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접근 방법이 매우 잘 됐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3%로 낮추면서 그 이유를 정부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문제다 이렇게 적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일관성 없는 규제가 한국 시장의 문제라는 쓴소리도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바가 있죠. 따라서 나라를 이끌겠다면 이런 현안과 구조적 난제를 중심으로 미래와 성장 방안을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고 그저 사탕발림으로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오늘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은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5년 날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과 결선 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이재명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가 빠져 있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입니다. 교묘하게 이걸 빼놓고 정치 관련 개혁을 주장하는 것인데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후 최초에 의하는 본회의의 상정에 표결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아 체포를 지연시킨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표결이 되지 않은 경우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지난 5월이었으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바꿔 이재명의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숱한 사법 리스크의 산물인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읽혀졌는데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류였습니다. 당시 익명의 한 민주당 의원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고문을 죽이려 한다는 논리까지 들이댔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표현이 이런 데서 딱 들어맞는 것인데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죠. 누구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의 취지와도 부합하고 민주사회의 작동 원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재명만 딱 겨냥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요. 오늘 이재명은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개정하려는 개정안에 우리 민주당도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장 자신에게 해가 될 내용은 쏙 빼놓고 4년 중임제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니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라느니 말 같지도 않은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주장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의 오늘 국회 연설을 비판해 드렸는데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은 국회에 설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되어야 마땅할 사람이죠. 현재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고 허위 발언에 대한 첫 재판 일자도 잡혔습니다. 부디 이재명의 단죄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